어떻게 서면 잘 보일까요?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연속 강의라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다음 시간? 네, 좋습니다. 저는 하모니 그룹이에요. 똑같이 PM 사업을 펼치고 있고 방금 소개를 받은 것처럼 프레지던트 팀 강명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방그룹 김승준 사장님, 여러분들 최고 상위 스폰서님이시고 그룹의 리더시잖아요. 엄청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PM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그룹에 이제 저희 파트너들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와, 해방그룹 최고야, 최고. 저희 이렇게 말했어요. 해방그룹 최고야. 김승준 사장님 그룹 최고야. 최고의 리더라는 거. 최고의 리더. 여러분들 엄청 부러워하셨어요. 최고의 리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도 역시 우리 해방그룹의 에너지를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저희도 역시 어딘가에서 계속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방그룹 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오로지 제품이에요. 오로지 제품. 지금은 우리 본사에서 이제 본사의 시스템, 본사의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도 역시 제품을 먹어보고 제 건강이 회복된 사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회사 제품이 어떤 제품이기에 저거든요. 저와 제 가족, 제 같이 사는 파트너가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알아보다 보니 이게 보통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원래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보상 트렌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더 펼쳤을 텐데 너무너무 제품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어떤 영양소들이 배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3시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4시 10분인 것 같아요. 맞죠? 아마 한 4시 정도까지. 왜냐면 우리의 집중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원래 우리가 집중력의 한계 맥시멈은 보통 40분이거든요.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군요. PM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PM 인터내셔널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 얘기예요. 속담에 선조들 말씀 중에 만약에 당신이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가려고 하면 절대로 개고기를 먹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개고기를 먹고 가지 말아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말? 아무도 못 들어보셨구나. 당신이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개고기를 먹고 가면 당신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왠지 알아요?
개고기 냄새 나니까 호랑이가 당장 달려들어와서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다. 왜? 내가 먹은 것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내 몸속에 좋은 것을 넣는다면 내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지속적으로 덜 건강한 것을 넣는다면 나는 덜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이 뭐냐면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엄청 중요하죠. 암의 1번 원인이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요? 스트레스요? 빙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암의 원인을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암의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암의 원인은.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연구에 의하면 암의 1번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그것은 사실은 과학이에요. 암의 1번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은 1번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암이 생기는 발생 기전을 이해한다면 암의 1번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해요. 암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세포가 더 이상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정상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돌연변이로 변하는 것이 암세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럼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어요? 영양소를 못 주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세포는 암세포로 안 바뀌어요. 건강한 세포만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영양소 안 주니까 나 그러면 정상세포 잡아먹으면서 승냥국식 할 거야. 이 원인이에요. 두 번째, 암세포가 최고 무서워하는 것이 체온과 산소잖아요. 지속적으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 무산소호흡할 거야. 나에게 계속 산소 안 준다고? 나 무산소호흡하겠어. 암세포인 거예요. 그러면 왜 세포가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못 받아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혈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긴장하죠. 근육이 긴장해요. 근육이 긴장한다는 것은 모세혈관도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모세혈관에 이 머리카락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 되는 이 모세혈관이 근육이 긴장하는 것처럼 긴장하는 순간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돌연변이로 바뀌는 상태.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엄청 중요하죠. PM은요. 제가 먹어보니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려요. 에너지를. 그런데 굉장히 밝은 긍정 에너지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제가 아까 내가 건강해졌어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의사들인데요. 햇빛, 맑은 공기, 물, 식사, 운동, 수면. 그쵸? 햇빛을 쬐는 것. 지금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곳은 햇빛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되거나 또는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반드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곳은요.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굴 속. 우리가 만약에 사무실에만 갇혀서 일을 한다? 동굴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그쵸? 가장 큰 에너지. 이 햇빛을 보면서 내 에너지가 충전되고 햇빛을 보면서 내 눈을 통해서 태양의 스펙트럼,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햇빛 너무나 중요하고 맑은 공기, 물, 식사, 운동, 수면 최고의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오로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것. 나밖에 못해요. 내가 먹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입속에 내가 먹기 싫은 거 막 강제로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쵸? 잠자는 것, 공부하는 것, 이 평생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PM 건강 강의를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얼른 PM 기술력이나 얘기해주세요. PM 3종 파워카케어 레스토랑트 액티바이즈 얘기해주세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집을 그려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집을 짓는 것? 자,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아요. 집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죠? 노숙자. 그쵸? 내 몸은 집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아주 하이레벨의 영혼 세계를 갖고 있어. 나는 정신 세계를 갖고 있어. 나는 정신을 건강하게 지킬 거야. 아무리 탄탄하게 마음을 먹을지라도 이 내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정신을 지키고 있는 이 육체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살 집이 무너졌다. 내가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정신 에너지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내가 끊임없이 이 몸의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나는 건강한 정신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내가 건강한 정신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 자석 좋아하거든요. 자석.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자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건강한 정신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가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소비자도 계시고 사업자도 계시잖아요. 나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커다란 자석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잡아당겨요. 쭉 잡아당겨요.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막 나도 모르는 새에 빨려 들어와. 그거 괜찮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삶이 엄청 재밌어 보이네요. 즐거워 보이네요. 열정이 가득해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해. 그리고 에너지가 좀 부정 에너지가 많아. 밀어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시 쫓아올지라도 이거 보니나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쵸?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차는 또 왜 빨리 가고 싶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별하게 차를 그려놨어요. 또 다른 차도 그려놨어요. 뭐 이런 차. 이 차를 왜 그려놨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벤츠 같은 또는 우리 PM에서 주는 BMW 같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어느 주유소에서 그 주유소가 기름값이 좀 싼 것 같아. 좀 가짜 휘발유? 잘 모르겠어. 가짜 휘발유 넣나요? 이렇게 좋은 차에? 절대로 안 넣겠죠? 우리 몸이 이렇게 고급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몸속에 무엇을 넣을지 무엇을 안 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는요, 무엇을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려고 그래. 좋아하는 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내 입이 좋아하는 걸 먹지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먹도록 노력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입이 좋아하는 것을 먹다 보면 내 몸이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M 사업은, 우리 PM 제품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속에 프리미엄 제품을 집어넣을 것인가? 선택이에요. 프리미엄 제품을 넣을 것인가? 내 입이 좋아하는 행여나 쓰레기처럼 생긴 것들을 내 몸속에 가득 채워서 내 몸속이 구정물통이 될 것인가? 이 구정물통, 우리 몸속에 혹시 구정물통인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 몸통이 구정물통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몸통이 구정물통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죠? 제가 아까 저를 설명하실 때 제 프로필에서 제가 처음에는 국민은행을 다녔어요. 국민은행 뭐 맨날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 막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근데 제가 젊은 나이에 그 국민은행을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스트레스였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업무하다. 예전엔 일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일이 적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였었냐면 퇴직을 하기 몇 개월 동안 막
심장을 움켜쥐면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다녔어요. 어이가 없죠. 그때가 30대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시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늘 일주일에 2번씩 그 담즙까지 다 역류해서 쏟아내는 굉장히 심한 그 소화불량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PM 제품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제 몸속에서 이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 온몸에서 굉장히 심한 아토피들, 막 심지어는 이런 데 있죠. 이런 정강, 이런 데 이만한 독소들을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물집으로 아토피로 염증으로 쏟아냈어요. 나중에 알았죠. 아, 내 몸속이 구정물통이었구나. 그런데 또 구정물통인 걸 요즘에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건 제가 하는 좀 특별한 방법인데 제가 담석을 계속 빼내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 몇 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간에서 이 담낭과 이 간에 있는 담관에서 담석을 빼내는데 담석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내 몸이 50년 이상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입이 좋아하는 거 먹었죠. 입이 파수꾼 태우지 못하고 쓰레기통인데 이제 다행히 제가 계속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건강한 것들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르게 먹는 것이 생명을 구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는데요. 전 PM 먹습니다. 전 PM 먹어요. 여러분들도 PM 드시죠? 네.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최고의 영양소를 제가 매일매일 채워 넣어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특히 유기농인 제품이 우리 PM은 대부분 그리고 비건이잖아요. 제가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요. 비건이즘을 추구했었어요. 비건이즘을. 이것도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데 PM 제품은 대부분이 비건이잖아요. 그쵸?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비건을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건강한 상태, 체액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건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건강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 비건은 완벽한 채식주의거든요. 심지어는 뭐 계란이나 우유까지도 먹지 않는. 근데 PM 제품을 만났을 때 PM이 비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비건을 했을 때 제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냐면요. 손톱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비건이면 대부분이 아니고 완벽한 채식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손톱은 뭐로 만들어요? 미네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콜라겐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런데 현대의 토양 상태가 대부분 미네랄이 고갈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계속 비건을 먹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미네랄 결핍 상태가 되니 머리카락이 너무나 가늘어지고 숭숭 빠지고 그렇게 걸리는 데까지 얼마밖에 안 걸렸냐면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6개월 사이에 손톱이 찢어지고 너무나 얇아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PM 제품은 먹기만 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우리 PM 제품 말하면서 봐봐 손톱이 이렇게 도자기처럼 될 수가 있나요? 제 손톱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충분히. 여기 그 여기는 그거는 없나? 라이트가 최고 아래 거. 아, 그렇군요. 여기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의 위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쉽게 이렇게 PM 한국지사가 오픈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의 위상은 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카이스트와 PM 인터내셔널이 공동 연구를 한다. 이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상을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 협업을 할 때 롤프 슬로우 회장님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MOU 체결을 하잖아요. 과학기술연구소, 한 나라의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 협업을 하려면 협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협약서의 한쪽면 하단에 누가 사인을 하셨냐면
룩셈부르크 국무장관이 사인해요. 사인. 그리고 또 한쪽 면에는 우리 PM 인터내셔널의 롤프 솔로 회장님이 MOU에 체결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또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예를 들어 PM 인터내셔널이 우리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한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한중란에 MOU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롤프 솔로 회장님이 사인을 하는 거랑 똑같은 위상이에요. 그리고 이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협업을 하면서 PM의 기술력이 최상위 레벨에 오르게 된 거죠. 다행히 우리 PM 한국지사는 2018년에 오픈이 되었잖아요. 2018년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특히 NTC 공법이 가장 완성 단계에 이른 시점에 우리 한국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우리가 그 제품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많은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PM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NTC 기술, 잠시만요. NTC 기술. 와, NTC 기술, 그 다음에 GMP Made in Germany, 그리고 큐러리스트 2랩인데요.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렇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면 NTC. 와, 뉴트리언 트랜스퍼 컨셉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표기된 것이 좀 놀랍죠.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 수준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전달한다. 놀라운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홍삼을 먹었어요. 산삼을 먹었다고 칩시다. 산삼을 쫙 먹었어요. 그 산삼을 먹자마자 내 몸속에 내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 영양소가 정확히 들어갔다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쵸? 자, 액티바이즈를 먹었다고요. 액티바이즈를 쫙 먹었어요. 액티바이즈를 그냥 먹었는데 한 컵을 쫙 그냥 스푼을 타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그 영양소가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예요. 정확히.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곳으로 정확히 전달한다. 이것이 NTC의 기술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와, 우리 몸 자동 작동 시스템을 이 NTC 기술에 정확히 넣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넘어졌어. 무릎이 꽝 하고 넘어졌어. 막 피가 나.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요. 왜요? 왜? 응급상황. 이거예요. 응급상황. 내 몸은요, 모든 곳으로, 심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곳으로 영양소를 보내요. 그렇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가장 많은 혈류를 보내요. 왜? 넘어졌잖아요. 상처가 났잖아요. 외부에서 세균 들어오겠죠. 백혈구 보내서 맞서 싸워야죠. 상처 얼른 다시 세포재생해야죠. 그러면 모든 곳으로 혈류를 보내지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뱀이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 손가락이.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막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올라. 왜? 내 몸에서 가장 많은 혈류를 보내고 가장 많은 수분을 보내. 왜? 독소를 희석해야 되잖아. 그쵸? NTC가 그래요. 아니, 저는 사람들이 액티바이즈를 먹이면 어떤 경우에는 코가 빨개져, 코가. 그럼 제가 가만히 물어봐. 막 물어볼 수 없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니, 선생님 왜 코가 빨개질까요? 왜 살살 물어봐요? 그 사람이 수술했을 수도 있어. 비염일 수도 있지만 수술했을 수도 있어요. 대놓고서 선생님이 코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NTC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코를 수술했는지 비염인지 어떻게 알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빨리 가요. 그쵸?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놀라운, 정확히. 어떻게 내가 먹자마자 가장 정확히 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놀랍죠? 스프링클러. 제가 스프링클러 설명 많이 하거든요. 스프링클러. 가뭄이 들잖아요. 작년에도 가뭄이 엄청 들었어. 그쵸? 여러분들 농사 안 져서 몰라요. 전 농사 짓기 때문에 알아요. 그 가뭄이 져가지고 제가 꽃밭에 물을 주느라고 수돗물새가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뭄이 들었어. 그 꽃밭이 꽃이 다 말라 죽으려고 그래.
근데 꽃밭은 조그마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농사를 좀 크게 지시는 분들은 스프링클러를 돌려 아시죠? 밭에다가 다 잔디밭에도 좀 골프장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면. 그럼 스프링클러가 막 돌아가 이렇게. 그러면 이 풀들이 다시 소생하겠죠.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막 돌아가 그냥. 그런데 저쪽 구석택에 있는 풀은 스프링클러 물을 못 먹어.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만약에 그 스프링클러에 NTC를 장착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차축 돌아가시기 직전에 풀에게 가서 물을 줘요. NTC예요. 와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이런 공부를 정말 우리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쉽게 사잖아 우리가. 회원가입만 하면 물건을 다 준대. 와우. 너무나 감사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NTC. 놀라워요. 자. NTC를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력들은 뭐냐? 물이 없으면 못 가요. 물이 없으면. 와, 왜? 혈액순환은 물과 함께 돼요. 영양소 전달 물과 함께 돼요. 근데 우리는 물에 타서 먹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물 먹기 싫대. 그냥 알약 꿀꺽 먹었으면 좋겠대. 녹기 나가만. 위에서 알이 녹지도 못해. 물이 있어야 돼요. 물과 함께 영양소를 전달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많이 설명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시너지를 일으키는 중.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저는요. 다른데 건강식품을 이렇게 좀 면밀히 관찰해요. 좀 관찰력은 있어. 배합 비율을 본다는 거예요. 배합 비율. 여기는 뭐는 몇 퍼센트 들어있고 뭐는 몇 퍼센트 들어있고 쫙 봐요. PM은 최고의 배합 비율이에요. 최고의 배합 비율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흡수되려면요. 배합 비율이 맞아야 돼. 배합 비율이. 아무렇게나 섞으면 배합 비율. 일부는 흡수될 수 있지만 일부는 흡수가 안 돼요. 그 배합 비율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잠시만요. 와 여기는 표를 안 해놨구나. 이 립스토레이트를 자세히 보면 이 배합 비율이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나는 칼슘이 부족하대. 그러면서 약국에 가서 칼슘제만 사 먹어. 근데 요즘은 그 의학 기술들이 좀 사람들이 좀 깨어 있어서 물론 칼슘제만 달라고 할 때 칼슘제만 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마그네슘과 2대1로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 제품들을 제가 자세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만드는 글로벌 회사들은요 배합 비율을 정확히 맞춰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칼슘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칼슘만 꼴깍 먹어요. 흡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와 박수 쳐드려야 돼. 다 학습력이 100점이야. 맞아요. 나 눈밑이 계속 떨리는 것 같아. 하면서 마그네슘만 사 먹어. 흡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히 2대1 비율을 배합 비율을 맞췄어요.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배합 비율이라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에요. 마이크로솔브 기술. 이것도 놀랍죠.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하게 장에서 우리 음식물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어요. 음식물을 먹으면 일단 위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요. 위에서 일부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 경로를 보세요. 이 경로가 저는 이 처음에 너무너무 궁금했어. 밥 먹으면 도대체 이게 영양소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위로 가요. 위에서 소화를 시켜. 그 다음에 이렇게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에서 70%를 흡수해. 이건 아시죠? 소장에서 70% 흡수하고 대장에서 30% 흡수해요. 요거까지 아시죠? 이건 그냥 생리학이야. 우리 몸 작동이에요. 그런데 이 소장에서 흡수를 하려면 수용화되면 가장 흡수를 잘해. 지용성은 완전히 흡수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지용성도 흡수를 하지만 수용화되었을 때 육모가 흡수를 가장 잘해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특히 우리 PM 주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물론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켜서 흡수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를 먹을 때 리스토레이트는 보세요. 구성 성분이 칼슘, 그냥 칼슘, 마그네슘, 그쵸? 구리, 망간, 아연, 철, 크롬, 셀렌. 자, 칼슘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마그네슘, 철이 물에 녹아요? 구리가 물에 녹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구의 물질이야.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야. 만약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이 물에 녹는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겠죠. 왜?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냥. 그런데 그것은 녹지 않아. 왜?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니까 철이 물에 녹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몸에서 아주 미량 원소로 필요하게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 분자가 탁 감싸서 흡수하기 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들, 물 분자보다 더 작아야 이 분자를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문을 열어서 영양소를 아무리 먹어도 똑똑똑 세포 문을 딱 열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영양소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세포 문을 열 수 있는 촉매제들을 넣었어. 그래서 우리가 흡수율을 몇 %다? 96%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거 다 안 돼. 독일에서 말할 수 있대요. 근데 어쨌든 최고의 흡수율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먼저 봤어요. 우리 이 그림을. 이것은 각 그룹마다 제품을 먹는 방식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오늘은요, 제가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파워 칵테일을 아침 식사로 대신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 와우,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것은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파워 칵테일을 아침에 먹는 것이 좋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많은 분들에게 아침밥이 파워 칵테일이에요. 아침밥을 파워 칵테일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건강에 대하여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저녁 대신으로 파워 칵테일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아시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저녁 식사 대신 파워 칵테일을 먹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조금 적네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그렇지만 저는 파워 칵테일을 아침 식사로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적용하는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번. 파워 칵테일을 아침 식사로 대신하면요. 파워 칵테일에는 당이 들어있기는 해요. 아시죠? 50칼로리 들어있어요. 50칼로리.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이 대부분 물론 영양 결핍이라고도 하고 과잉이라고도 하고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탄단지는 높고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높고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현대인이 조금 뒤뚱거려요. 뒤뚱뒤뚱. 이렇게 뒤뚱뒤뚱. 좀 크다는 거죠. 그쵸? 이 과도한 지방 축적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지방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바꾸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아침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라 공복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우리 당뇨 환자도 아닌데 아침에 공복혈당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공복혈당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 공복혈당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쵸? 저는 제가 PM 제품을 먹기 전에 제 공복혈당이 95였어요. 조금 안 믿어지죠? 조금 더 낮았어야 되는데 95였어요. 당뇨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나 다 아침에 혈관에 공복혈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꿔서 내가 좀 더 슬림하고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침에 공복혈당 갖고 있는 것을 다 태워서 쓰고 경로예요. 이제 순서예요. 아침에 공복혈당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그쵸? 간에 글리코겐으로 살짝 저장해 놓은 거 쓰고 공복혈당을 다 써야 그 다음 쓸 수 있잖아요.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살짝 조정해놓은 걸 다 쓰고,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그 다음 여기에 감춰놓은 것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써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순서예요. 그런데 아침에 공복혈당이 있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나 대부분 착각하죠. 혈당 방아제를 먹어서 혈당을 빼고 밥을 또 먹어. 밥을. 그리고 인슐린이 안 나온다고 인슐린 분비축 기제를 또 먹어. 어떻게 돼요? 췌장이 너덜너덜해지죠. 어이가 없는 시스템을 반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지방을 태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안 달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력이 없어, 배가 고파, 헐떡거려, 쓰러지려고 그래. 그럴 때 물 한 컵만 먹어도 기력을 찾죠. 아니 여기 태울 수 있는 체지방은 잔뜩 있는데 왜 기력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왜? 빨리 태우지. 못 태워. 왜 못 태워요?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의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번 물이에요. 물. PM 파워 칵테일을 물에 타서 먹잖아요. 내 몸속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부족하면 더 드세요. 그렇죠. 물이에요. 두 번째,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타민 C가 혈중에 없으면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못 바꿔요. 세 번째,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젯밤에 립스레이트 먹고 잤잖아요. 그쵸? 혈중이에요. 혈중에 있어야 혈중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가라앉 단식을 추천하는데 아침을 핀 파워 칵테일을 대신하면 가라앉 단식이 저절로 되잖아요. 가라앉 단식을 하면 내 몸에 림프 해독이 일어나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림프라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갑자기 왜 림프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림프는 내 몸의 가장 큰 해독기관이에요. 심지어는요, 의사들이 그러죠. 림프암입니다. 당신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림프를 통해서 전신에 암이 퍼지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림프는 가장 큰 해독기관이고, 암세포가 림프로 들어온 순간, 이것 좀 옆으로 살짝 빠지는데, 암세포가 림프로 들어온 순간 림프 부수가 암세포를 딱 잡아서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살살살살살 죽여요. 놀랐죠? 이게 원리예요. 근데 PM 이야기하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자, 림프 해독 얘기할게요. 왜 아침에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림프가 해독이 되느냐? 우리 몸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 몸에 림프 알려드릴게요. 전신에 퍼져 있어요. 전신에. 앞면에만 있고 뒷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엎어져서 자면 안 돼요. 림프가 눌리니까 림프 해독은 잠자는 동안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림프가 해독을 가장 잘하는 시간이 있어요. 와, 여기 선물 있으면 선물 드리고 싶다. 이거 퀴즈인데. 와, 선물 없어요? 선물 진짜 드리고 싶다. 두 명 줘요. 한 명 줘요. 한 명만 줄게요. 바쁘니까.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10시부터 2시요. 이상하다. 왜 여기 다 10시에서 2시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 만들게요. 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알고 있는 시간 말씀드릴게요. 림프가 가장 활발하게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4시에서 오전 11시. 놀랍죠? 새벽 4시에서 오전 11시. 놀랍죠? 틀릴 수도 있어요. 전 제가 검증한 거예요. 새벽 4시. 그러면 자, 아침밥을 먹으면 왜 림프 해독에 어려움을 겪느냐예요. 우리 에너지 총량의 법칙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활동 에너지를 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뇌는 내 에너지의 30%를 써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밥을 먹는 순간 소화기계는 40%의 에너지를 써요. 그쵸? 근데 림프가 해독을 몇 시에 해요? 새벽 4시에서 오전 11시. 에너지 총량이 100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머리는 깨어있어야 돼. 아침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글도 쓰고 카톡도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밥을 먹었어. 림프가 해독을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소화기계가 40% 에너지를 써. 그럼 머리 30% 썼지, 소화기 40% 썼지, 림프 해독 어떻게 안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간헐적단식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물론 모든 이론은 변한다.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이론은 없다. 그쵸? 자, 어떤 것은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의사들이 그러죠. 아침밥을 꼭 드십시오. 아침밥을 안 드시면 포도당이 부족해서 뇌로 가는 포도당이 꼭 부족해서 뇌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꼭 아침밥을 먹이세요.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침밥을 먹었어요. 기도가 잘 돼요? 너무 배가 불러 그냥 누워서 자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 영혼이 맑은 시간은 위가 비어있을 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아이들 배고픈데 학교 가서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파워 칵테일 먹여서 학교 보내세요. 아침이 식탁이 엄청 심플해지지 않아요? 엄청 심플해져요. 그럼 아이는 포도당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아이들도 요즘 뒤뚱거려요. 아시죠? 너무 많아. 뒤뚱거려. 아이들이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뒤뚱거리고 다녀요. 책임감 태워서 쓰라고 그래요. 파워 칵테일 잔뜩 먹여서 학교 보낸 다음에 온 식구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하죠? 아침을 파워 칵테일을 먹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토십이 스탑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오토십이 스탑되지 않아. 파워 칵테일을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하면 먹다 말다 해. 그런데 온 식구가 파워 칵테일을 아침 식사로 대신하는 순간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매출이 일어나요. 알고 계시죠? 오토십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 저보다 사업 더 잘하시잖아요. 여기 높은 그룹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파워 칵테일이에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를 맨 앞에 쓸 수도 있지만 3종 설명에서 파워 칵테일을 맨 앞에 썼어요. 왜냐면 가장 사랑하니까. 올인원이잖아요. 올인원. 그쵸? 파워 칵테일 하나를 그냥 올인원이야. 우리 올인원 좋잖아요. 원피스도 올인원이잖아. 투피스 안 입고 원피스 입으면 하나만 입으면 엄청 편하잖아요. 파워 칵테일 56가지. 요즘 좀 영양소 가지수 올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편하게 56가지. 어떻게 우리가 한 식탁에 56가지 영양소를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종합 비타민이에요. 사람들이 파워 칵테일 딱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키워드가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도 여기들 다 전문가들이시라 키워드를 사용하실 텐데 저는 세포 영양소예요. 이렇게 말해요. 세포 영양소. 우리 몸이 잘 살면 한 100세까지 살긴 어렵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말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노화로 돌아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평균 연령을 낸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노화로만 돌아가시는 기준이에요. 와, 몇 세일까요? 92세더라고요. 92세. 노화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감안된 거잖아요. 파워 칵테일은 종합 영양소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세포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우리 이렇게 생명체를 만드실 때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0쪽의 세포다, 어떤 사람은 60쪽의 세포다, 최근 연구에는 아니다, 30쪽의 세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세포는 내가 몇 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쪽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쪽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하나로 분열할 수도 있어. 설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때. 그렇지만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재생되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의 세포가 인간은 2개의 세포로 분열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요? 하나의 세포 갖고 있는데 얘가 죽었어. 그럼 이게 다시 재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연장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통증을 느끼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의 생명 시스템은 죽음을 향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삶을 향한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삶을 향한 시스템인데 생명이 조속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물론 자연 노화의 상태가 다 다르긴 하지만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될 때 다시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려면 반드시 영양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영양소가 없으면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고, 그쵸,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휴면세포라는 말을 하거든요. 휴면세포는 그냥 잠자고 있는 세포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려면 반드시 영양이 있어야 되는데, 세포를 재생시키는 영양이 뭐예요? 기본부터 알아야 돼. 베이직부터. 베이스는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 재생이 안 돼요. 비타민 결핍이면 건강한 세포로 재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워 칵테일은 56가지 풍부한 과일, 야채, 곡물, 효소, 유산균,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쵸?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를 만드는 영양소예요. 그러면 또 있어요. 피. 그쵸? 피를 만드는 원료도 있어야 피가 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며칠 전에 전화해서, 아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한데 왜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원료가 부족하니까. 뭐 문제겠죠. 피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면 사람들 저혈압 있는 사람들 있죠? 저혈압. 피가 부족한 거잖아요. 피를 만드는 원료를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물론 저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간 기능의 문제이긴 하지만 피를 만드는 원료, 반드시 적혈군을 안 만드는 원료,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베이스는 무조건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이 있어야 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파워 칵테일은 피를 만드는 원료다. 원료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 항산화.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우리 몸은요,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내 몸속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도, 이 전제 조건이에요.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도 내 몸은 스스로 산화되는 것을 막아요.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미 막아. 왜? 이게 스스로 내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 물질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미 다 녹슬어서 죽었을 거야. 산화된다는 것은 철이 녹슬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에너지 활동을 하죠. 그쵸? 강의하잖아.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내 몸속에서 계속 뭔가 머리도 돌리고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시잖아요. 에너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궁이에서 장작을 타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장작을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럼 아궁이에서 장작을 잔뜩 태웠어. 그럼 재가 많이 고이겠죠. 그럼 그 아궁이에 있는 재를 긁어내요, 안 긁어내요? 왜 계속 쌓아놓지 왜 긁어내요? 그쵸? 우리가 독소를 계속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잔뜩 떼놓고 재를 긁어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몸은 스스로 95%의 내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들, 활성산소라고 하죠? 저절로 다 처리해. 누가? 내 몸에서 스스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간에서 나오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가 저절로 잡아먹어요. 잡아서 분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처리되지 않는 5%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건강해지게 활성산소들을 잡아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원료들이 들어있다. 이게 항산화예요. 세포재생, 점막재생, 염증, 에너지대사, 이런 이야기도 할까요? 면역이에요. 면역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PM이 아주 파워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면역에 탁월한 보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면역. 그러면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워 칵테일의 면역에 도움을 받는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을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그쵸? 지킬 수 있는 군대는 뭐예요?
그리고 백혈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으면 나는 한 방에 이길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백혈구의 절대량이죠. 절대량이 부족하면 나는 그냥 비리비리한 거야, 비리비리. 그렇죠? 그러면 백혈구를 만드는 원료가 많아야 되겠죠? 피를 만드는 원료가 많으면 나는 군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피를 만드는 원료가, 파워 칵테일은 피를 만드는 원료가 들어있다.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들어있다. 두 번째예요. 면역에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 몸의 면역의 60%는 대장에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60%는 대장에 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첫 번째 군대는 백혈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요. 이 대장에 만성 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이 대장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변이 들어있어요. 변이 들어있어요. 그쵸? 변기통이에요. 변기통에 세균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변기통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리얼한가요? 이 대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에요. 완전히 유익균 100% 만들 수도 없고요. 유익균이 100% 될 수도 없어.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지만 이 대장의 환경이 유익균 우세로 바뀐다면 우리는 건강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통 8대2거든요. 유익균 80%, 유해균 20%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대장이 유해균이 점점점 우세해. 그럼 면역력이 떨어져. 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들이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장에 유해균이 바글바글하면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져요. 힘이 너무 세져서 대장에 실금을 막 스크래치를 내. 그리고 대장벽을 뚫고 나가. 세균들이, 대장균들이. 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녀요? 혈관 속으로 돌아다녀요. 혈관 속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자가면역질환이에요. 자가면역질환. 면역질환은 면역질환인데 자가. 어디서 왔대? 내 몸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대. 그 자기들이 누구예요? 대장 속에 있던 대장균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니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혈관 내에. 그러니 백혈구들이 출동해서 막 싸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요. 통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세하면 내 몸속에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PM의 파워 칵테일은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와 유익균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당연히 탁월하게 도움이 되겠죠. 놀라워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그쵸? 엄마전 유산균, 소전 유산균 드시나요 혹시? 설마요? 소전 유산균을 드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이제 엄마 주주 유산균 먹어야 되겠죠. 그쵸? 엄마 주주. 저는 우유 먹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우유. 아니 엄마젖을 뗐어요? 안 뗐어요? 물어봐요. 엄마젖 뗐어요. 근데 왜 엄마젖은 뗐으면서 소주주를 계속 드세요? 그렇잖아요. 엄마젖 뗐는데 왜 소주주를 계속 먹어요? 그쵸? 우리 사람이 엄마주주 유산균 먹으면 더 좋잖아요. 엄마젖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소화효소도 들어있죠. 소화효소, 면역,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 체지방 전환을 할 때 비타민이 없으면 체지방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시간 다 됐네. 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딱 1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 리스트레이트. 사람들이 그래요. 리스트레이트 미네랄이야. 얘는 또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럼 쉽게 말하죠. 이거 뼈 만드는 원료예요. 칼슘이에요, 칼슘. 선생님,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칼슘?
뼈를 만들어. 뼈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이제 8가지 미네랄이죠. 칼슘, 마그네슘, 구리, 망간, 아연, 철, 크롬, 셀렌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 골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격. 우리가 집 지을 때 기둥 골격 안 세면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격을 만들어야 돼요. 골격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골격을 만드는 원료예요. 연골 만드는 원료예요. 연골 엄청 중요하죠. 물론 연골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골의 70%는 콜라겐이지만 나머지 이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이 없으면 연골을 만들 수 없어요. 연골을 만드는 원료예요. 물론 우리 연골 제품으로 글린핏이라는 좋은 제품도 있지만 기본 제품은 리스토레이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이에요. 근육에 작용을 해요. 근육 엄청 중요해요. 이 4가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리스토레이트는 안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를 알죠. 자, 근육. 심장을 말할게요.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심장이라고 벌써 말했네. 사람들은 머리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심장이 멈추면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대요? 그쵸? 심장이에요. 자, 심장이에요. 심장이 근육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수축, 이완. 근육이에요? 근육 아니에요? 근육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수축, 이완 못해요. 칼슘이 없으면 수축 못해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이완 못해요. 저는 25년 동안을 거의 심장을 움켜쥐면서 쓰러졌어요. 맨날. 놀랍죠?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살아났어요. 심장을 움켜쥐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알았어요. 2020년 6월에 제 꽃밭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쓰러졌는데 딱 이렇게 쓰러져요. 못 일어나요. 왜요? 마그네슘 부족이야. 심장이 수축은 됐는데 이완할 마그네슘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혈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혈중에. 리스토레이트는 수축 이완을 담당한다. 근육에 무거운 걸 딱 들어올리려고 해요. 힘주는 거죠. 촥 들어올리려고 해요. 그쵸? 칼슘이에요. 오늘은 산에 갔다가 너무너무 어려워. 나 오늘 무거운 거 들어서 너무 어려워. 이완시켜야 되겠어. 막 어깨가 꽉꽉 뭉쳤어. 왜? 수축시키는 것만 계속 들어올리고 무거운 것만 하느라고. 이완을 시켜야 되겠죠. 이완.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어깨가 너무 뭉쳤어. 나 마사지 시작하고 마사지나 받아야 되겠네. 마사지 받는 것보다 리스토레이트 내포 드세요. 더 빠를 수 있어요. 쥐가 난다? 수축은 됐는데 이완이 안 돼. 근육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리스토레이트. 신경계 전해질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전해질. 전기 전달 물질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치매 걸려요. 치매. 기억을 못해. 기억력을 높이는 것. 이 신경을 집중시키는 거 칼슘이에요. 신경을 이완시키는 거 마그네슘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눈으로 보는 거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 자, 귀로 듣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잖아. 전기 신호. 통증을 느끼는 것. 그쵸?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 전기 신호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둔화돼요. 사람들이 이명이라고 그래.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안 들리는데 나는 귀에 들리고 있어. 그쵸? 신경계 손상이에요. 신경계 손상. 리스토레이트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또 하나 pH 밸런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못 죄송합니다.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에 pH 밸런스를 맞춰줘요.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보충시켜줘야 돼요. 왜요? 몸이 산성 체질이 되거든. 고기는 산성식품이에요. 우리가 콜라 먹으면 콜라를 딱 먹는 순간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pH를 맞춘 후에 칼슘이 다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들어본 적 있죠? 왜? 칼슘은 산성식품이니까. 내 몸의 pH 밸런스가 다 밸런스가 중요해. 산성이든 약산성이든 약 알칼리든 7.35에서 7.45를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내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내 몸은 얼른 pH 밸런스를 맞추려고 내 몸에서 스스로 작동을 하는데 그 pH 밸런스에서 알칼리 식품이 우리 미네랄은 알칼리예요. 알칼리를 빼서 pH 밸런스를 맞춰요. 그죠? 여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킬레이션도 하죠. 킬레이션.
내 몸속에 중금속이 쌓였을 때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들은 미네랄이다. 뼈에 구멍이 많이 뚫리면 뚫릴수록 중금속은 더 많이 솟는다. 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액티바이즈. 그쵸? 액티바이즈. 에너지. 아시죠? 액티바이즈의 놀라운 점은요. 열을 내요. 와, 열을 내. 몸을 따뜻하게 내. 우리가 열을 내는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일 때, 장 운동이 활발해질 때 열을 내요. 근데 열을 내요. 체온을 올려요. 뚫고 가요.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액티바이즈,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씨앗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여기도 이제 물론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제가 적용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양해까지 제가 권경희 사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아니에요. 시간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려워요. 2시간 동안 집중하셨잖아. 그쵸? 제가 불러가는 게 맞아요. 네?